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석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 내내 긴장의 끈을 풀고 있다가 이렇게 찾아오는 월요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강동석 아나운서 주말 내내 잘 쉬셨어요? 주말에 푹 잤는데요. 네. 내일이 월요일이란 부담감 때문에 새벽에 잠을 설치곤 하더라고요. 예, 모든 게 다 그렇듯이 네.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좋은 일만 가득하기 위해서 오늘 활짝 웃으면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힘찬 기합 넣고 종목 퀵 서비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얍! 얍! 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예, 오늘도 시황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사자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팽팽히 맞서면서 오전장 코스피 201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락폭을 조금 더 늘린 상태입니다. 네. 2000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돈이 많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은행주가 오르는 반면에 종목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5개월 만에 2000선 돌파한 이후로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종목 퀵 서비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또 저희와 또 전문가들과 함께 통화하시면서 투자 의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에서도 설윤재TV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또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퀵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칙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종목 상담은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 또 만족하셨거나 도움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요.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잘 집계해뒀다가 한 달 뒤에 월간 별점 왕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별이 제법 쌓였어요. 예. 네, 또 별점왕 보내주신 또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별점 네. 저희가 좀 쌓아봤는데요. 네. 지금 1위가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정태근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과연 1등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부산에는 지금 태풍 피해가 좀 있습니까? 예, 비가 좀 오고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예, 여기도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두컴컴한 게 그렇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피해 잘 지나가길 바라야죠.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피해 많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예, 종목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예, 서울 반도체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28,600원에 100%입니다. 28,600원에 100%요? 와, 비중이 100%세요? 예, 굉장히 많으시네요. 사신 지도 좀 꽤 되신 것 같고요.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지금 작년부터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주춤해가지고 예. 시장이 좀 제대하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앞으로 금융시장이 좀 열리고 그러면은 지금 주력으로 여기서 생산하고 아크리치 2라든지 논폴라 LED 이런 게 잠재력이 가지고 있을까 어떨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단기간에 팔 주식은 아닌데요. 네. 많이 주춤해서 하도 답답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예. 네, 잘 주셨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팔 생각은 아니시라는 말씀이면 좀 장기 투자도 가능하시다는 건데요. 예, 기업 그렇죠. 실적이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정태근 전문가 지금 전화 연결해 드릴 텐데 궁금하신 예. 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십시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 처음 전화 연결하는데 또 고향분하고 연결이 됐네요.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목소리 제가 티가 좀 많이 날 건데요. 부산 쪽.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반갑고요. 예, 예. 일단은 부산에 피해가 좀 많이 없으면 좋겠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좀 이르지만은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서두에 좀 말씀을 하셨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실적
때문에 추세가 많이 꺾였죠. 작년 5월 달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적 때문에 꺾였던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간에 조금은 그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LED 쪽을 보실 때 LED 같은 게 조명하고 패널 쪽을 보셔야 되죠. 예. 근데 지금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주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명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어떤 모멘텀 얘기가 안 나온다면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자면은 그 LED 조명 같은 게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력과 관계가 있겠죠. 스마트 그리드. 그렇죠. 전력 예. 그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부각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좀 부각됐을 만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조금은 바닥 확인만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들이 사주고 있긴 하지만 어떤 실적이 뭐 대폭 개선된다든지 뭐 업황이 대폭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이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런 연유 때문에 어떤 가격 메리트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신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실적 같은 경우에 꺾이게 된다면 3분기에서 한 4분기 정도면은 거의 그 실적 그 치가 하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학업종이 그렇죠. 예. 화학업종과 마찬가지 서울 반도체 마찬가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안 빠지 2만 원이 안 깨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은 그 올해 1월 달에 어떤 그 28,000원까지 갔었는데 혹시 그때 사신 건 아니시죠? 아니 그때는 아닙니다. 예, 제가 그때는 벌써 아니시죠. 산지가 예, 뭐 스모프라임 모기지 때 한 50% 사고요. 예, 상당히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네. 그 일단 가격 일단 제가 1월 달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때 당시에 그 정부에서 어떤 그 LED 조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마만 한 번만 조금은 다시 한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 그 테마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가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말씀하세요. 2014년도 어느 예. 정도까지는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예예. 그때까지 가면은 네. 제가 생각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날 것 같은데 네. 답답해서 전화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고 계시다면은 충분히 갖고 계시다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LED 조명이 그 방식이 바뀌는데 기존 같은 게 뒤에서 쏴주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음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그 전력 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LED 패널하고 조명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빛을 뒤에서 쏴주는 게 아니라 빛을 옆에서 쏴주면서 그 전력 효율성을 더 높이는 그런 OLED 패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나오는 게 OLED TV거든요. 예. 근데 그 OLED TV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조명 쪽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올해 초에 나왔던 얘기도 방금 말씀하셨던 2014년 있죠. 그 정책 얘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은 어쨌든 그 2만 원은 지켜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감내가 된다면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건 차트 안 보이고 예. 그 정도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저희가 일주에 또 다시 한번 AS 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끝내봤습니다. 네, 예. 다음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님께 들어볼게요. 문자죠? 네, 예. RNM바이오입니다. 매수가 4,56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매도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5,000원 선 돌파가 좀 관건입니다만 박성일 연구원님. 예, 매도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조금 뜯어보면 네. 지금 RNL 바이오가 적자를 낸 지가 4년 정도가 됐죠. 단기손 영업이익을 보면 지금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죠. 2009년부터 계속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데 적자를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인건비와 판관비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구 개발 쪽에 있다 보니까 R&D 그리고 인건비, 판관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갈수록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환이 되고 있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내느라고 이제 대부분의 금액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절대 실적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기세포가 8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출 비중을 좀 보면 6%, 3% 이렇게 수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일본이랑 터키 쪽으로 지금 수출 계약을
수출 계약 자체를 수출 기술을 이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RNL바이오가 주가가 급등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3,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메디톡스 같은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메디톡스 같은 구조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1차 상승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면 지금 3,000원대에서 쌍바닥을 찍고 나서 1차 상승을 통해서 5,000원 정도가 됐는데, 5,000원 정도에 워낙 기존에 많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넘어가고 나서 6,000원대에 사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5,000원대에서 기다리시면 다시 3,000원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관망 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용, 그렇다면 오늘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예, 해야 오늘 될까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 RNM바이오 오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정말 상담 잘 받았다, 고맙다 생각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이용해서 네.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간 집계를 해서 별점 왕 뽑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볼게요. 삼형전자인데요. 삼형전자를 지금 오늘 매수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신 분이 계십니다. 받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TV용 콘덴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외에도 뭐 LED라든지 뭐 태양광 콘덴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요 종목도 그 서울 반도체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8,000원 부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좀 차트 좀 바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차트 좀 먼저 보게 된다면은 요게 또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조금 어쨌든 그 크게 뭐 대량 매수, 조금 전에 서울 반도체처럼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은 요 초록선이 기관들의 수급인데 기관들이 어쨌든 매수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관들의 매수가 실적이 이제 업황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가격 메리트인지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요 종목이 그 굵은 초록색 선이 241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이 241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장기 추세를 이제는 돌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 나올지가 241선 전후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41선 9천 지금 어차피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241선 9,100원을 돌파할 때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요. 9,100원 돌파 시 매수가 좋겠다라는 의견 삼형전자 받으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예. 매수가 24만 5,500원에 비중이 7%.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지난 장에서 4.9% 또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급등 나왔습니다. 박상윤 건님 어떻게 될까요? 현대기아차는 뭐 매일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예. 현대기아차는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현대기아차가 예전과 같이 이제 뭐 현대차 기준으로 5만 원에서 25만 원, 26만 원까지 가는 시장은 이제 끝났습니다. 현대기아차 자체도 이제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여기서 글로벌 캐파를 더 늘릴 수는 없죠. 현대기아차가 지금 5등, 6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글로벌 캐파를 더 늘리려고 하면 다른 회사를 조금 인수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몇 개의 회사들이 좀 망해줘야 되는데 이미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자동차 업계는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현대차가 더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 한 8배 정도 나오죠.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 대표 PER이 한 10배 정도, 뭐 글로벌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27만 원 정도 직전 고점까지 오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제 신차들이 조금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기존의 트렌드를 갖고 있는 차가 아닌 이제 대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차들이 조금 나와서 그것들이 다시 흥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진출을 했던 이제 유럽이나 중국 시장을 제외한 뭐 아프리카를 비롯한 신흥 시장에 다시 한번 현대차가 들어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캐파가 늘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로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를 들고서 여기서 나는 현대기아차가 이제 삼성전자처럼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엄청난 시세를 한번 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어려운 판단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사신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박스권 중단 부분 정도에서 사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 고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4866번님.
현대차 봐드렸는데요. 지금 상담 마음에 드셨다면 또 박성일 연구원님 앞으로 또 별점 주십시오. 예, 많이 네. 보내주세요. 네. 예, 이번에도 역시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LS인데요. LS를 18,3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8월 초쯤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계속 떨어지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LS 18,300원 맞나요? 18,300원이라고 적으셨는데요. 가격이 죄송합니다. 제가 LS 산전을 잘못 봤네요. 예. 네, LS도 많이 LS, 들어온 종목이네요. 예. 네. 죄송한데 LS가 지금 이제 가격이 96,300원이라서 혹시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얼마쯤 사셨을까요? 일단은 그 LS 를 10만 원대 사셨을까요? 예, LS 예. 일단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상담 좀 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가격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LS 같은 경우에는 LS를 보시지 마시고 LS 산전을 보세요. 어차피 그 LS 같은 경우에 뭐 전선 케이블 쪽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어쨌든 지분법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산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와서 LS가 좀 완만하게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LS 산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LS 산전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LS 산전이 최근에 55,000원에서 좀 5만 원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조금 추세를 돌리면서 7만 원까지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작년 10월 달에 바닥 다지고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딴 게 없고요. 왜 따지면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때문에. 자, 작년 4분기 때 426억 그리고 또 1분기 때 331억 꺾였다가 다시 2분기 때 521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좀 그 LS 산전에 긍정적인 실적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해외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한정이 되어 있던 어떤 매출이 해외적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죠.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 3분기 때 조금 실적이 조금 소폭 정도 꺾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예상치만 보게 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조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LS 산전이 7만 원 가격대를 단계적으로 좀 7만 원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LS 산전을 보시고 난 다음에 LS 같은 경우는 7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지만 목표가를 일단 10만 5천 원에서 한 10만 3천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정도로 일단 목표가를 먼저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매수가 2,470원의 비중이 20%. 이 종목을 중기적으로 어떻게 전망이 어떻습니까?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뭐 상한가 나오고 또 최근 3일 동안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오늘 상한가가 가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를 비롯한 휘니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스페코는 그게 아니네요. 뭐 아스콘 관련해 갖고 이제 경제민주화통합당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이걸 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복지나 일자리 결국 뭐 쉽게 말하면 대선 관련주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가 조금 붙어줘서 오늘 상한가를 좀 갔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뭐 방산이나 아스콘이 주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적자나 소폭 흑자 한 30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가총액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300억 정도라고 하니까 PR 10배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마다 테마가 붙어줄 때마다 파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싸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지금 당장 파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코 상한가 잔량을 한번 보죠. 상한가 잔량이 지금 87만 주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도 조금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9시 정도 봤을 때 한 4% 정도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높은데 그때쯤부터 차츰차츰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페코 이제 과거의 차트 특징을 조금 보면 윗꼬리가 달릴 때마다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중에 종가로 밀어붙인 날은 다음 날까지 가져가시고요. 그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날들 이런 날들은 일단 매도를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들고 가시고요. 내일장 한번 보시면서 윗꼬리 안 달리고 장중 종가까지 밀어붙이면 하루 더 들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윗꼬리 달린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테마주는 일단 그 테마가 부각이 되지 않았을 때 사 두셨다가
있다가 테마가 부각이 될 때 팔아버리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예,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스페코 같고요. 우리 박성일 연구원님께 별표 3개가 왔는데 박성원은 누굽니까? 박성일 연구원님이시죠? 네. 예, 별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께 종목을 또 드릴게요. 뷰웍스가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뷰웍스를 사신 가격이 14,900원이시고요. 앞으로의 기업 전망이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전망이 안 좋다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망을 보는 게 맞나 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예. 제 생각인데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 맞을지 틀릴지는 뭐 나중에 저도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사신에 물렸어요. 물리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니까 요거 좀 장기로 갖고 가지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차트 안 보고 이제 회사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망 보시는 거 물론 좋습니다. 전망 보시는 거 물론 좋지만은 본인이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면 회사를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본인께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수익을 내려고 지금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회사 가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에서는 어쨌든 가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자, 15,000원, 최근에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7,500원에서 15,000원까지 올랐죠. 거의 더블 올랐죠.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조정이 그 조정에 직면했을 때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 보세요. 지금 보시면 15,000원에서 계속 부대낍니다. 부대끼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 21선까지 밀려버리죠. 자, 최근에 종목들의 어떤 고점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셀 마찬가지죠. 반등 크게 주고 난 다음에 4,500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등 지방 부대끼면서 다시 한번 밀려버리죠. 자, 뷰옥스도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뷰옥스도 15,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올리지만 15,000원 부대끼죠. 이게 최근의 고점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회사 가치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하는 대답은 아니겠지만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할 때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조금 조금이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전망 안 좋으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셨잖아요.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좋은 종목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그 종목이 어떤지 알고 싶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연결이 좀 잘 안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자부터 볼까요? 볼까요? 예. 네, 코덱스 골드 선물입니다. 매수가 13,69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419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박성현 연구원님.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제 금이 각광받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예. 뭐 코덱스 골드 선물 같은 경우는 전망이 밝죠. 지금 QE3를 하면서 찍어낼 돈이 400억 달러 정도, 뭐 토탈 봤을 때는 한 600억 달러 정도 찍어낼 거다라고 예상이 조금 되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이제 현물 가격들의 상승, 특히 원자재, 골드나 은이나 뭐 지금 아연이나 구리, 니켈, 주석 할 거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옥수수도 대두도 원당도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이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드나 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골드 선물 14,750원 정도가 직전 고점인데요. 그 이후로 상당 기간 횡보를 하다가 지금 시세가 다시 한번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QE3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원자재 업종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자재는 당분간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해서는 큰 수익이 나지 못하셨는데 한 50% 정도 비중은 조금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원자재 비중은 30% 정도로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 선물을 하시면서 한 가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코스피 지수랑 골드 선물은 반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부각이 되면 골드 가격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지수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이제 엑셀로 골드 선물하고 코스피하고 10년물 차트를 그려보면 똑같습니다. 지수 오르면 골드 오르고요. 골드 빠지면 지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건 분명히 투기자산이니까 QE3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 10% 정도 목표
목표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코덱스 골드 선물까지 봐드렸습니다. 잘 사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SL인데요. 18,300원에 30% 8월 초 매수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대응 방법 알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아까 전에 그게 LS가 아니고 SL인데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다시 보내신 거 보니까 네. SL이요. 네.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아까 LS는 조금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네. SL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건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올해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올라갔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올라갔죠. 23,000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SL이 딴 게 없어요. 그 올해 초에 그 K9이 출시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그 K9의 헤드램프를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K3는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오너까지도 현재 K9을 타고 있지만 K9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 실패죠, 어떻게 본다면. 그 부분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23,000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그 어떤 흥행이 원만하게 어떤 그 기대했던 흥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 바로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8월 달에 자동차 그 현대차, 기아차 실적 안 좋게 나왔죠. 전분기가 아니라 전월 대비해 꺾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성차 업체들 실적이 안 좋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그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에 집중이 되어 있는 자동차와 관련된 업체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원 정도에서 어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반등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18,300원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8,300원까지 크게 무리 없이 반등은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더 중요한 건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까지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목표 매수 리스크까지는 괜찮고 일단은 19,000원까지 좀 보자고요. 일단은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9,000원까지는 어떤 반등 목표치를 설정하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조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수익은 좀 어렵겠고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 뭐 목표가를 정해보더라도 19,000원 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고 수익 더 많이 낼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수익이 많이 났으면 예. 좋겠는데요. 저도요. 다음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을 수고하십니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전백수하고요. 네. 그 파라다이스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먼저 젠백스부터 봐드릴게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4,000원에 네. 30%예요. 44,000원 30%요. 예, 또 저 파라다이스는 네. 16,500원에 20%. 파라다이스는 16,500 사신 지가 얼마 안 20%. 되셨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고요. 네, 좀 더 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젠백스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좋다고 해서 그 방송 듣고 샀는데요. 네. 이건 가지 않고 매일 빠져요, 그냥. 예. 그래서 걱정하실 것 같은데 뭐 8월 24일 47,850원 또 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그때는 매도를 안 하셨어요. 예, 예. 못했어요. 조금 더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예. 좀 단기적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장기도 되고 단기도 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 그 본전까지는 올 수 있겠죠. 아, 다시 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 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젠백스 6인의 자문위원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유 의견 한 분, 또 분할 매도 한 분, 또 손절 한 분, 비중 축소 두 분, 종목 교체 의견 한 분 주셨습니다. 다수가 좀 비중을 줄여보자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박성훈 연구원과 통하시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같은 분은요, 성향이 좀 빨리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그런 성향이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요. 네, 가는 종목 따라가셔서 사는 건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예전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불타기라고 해서 가는 종목 따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제 피라미드 기법을 사용하는 걸 많이들 하셨는데 최근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략들이 많이 좋지는 않죠. 차라리 쌀 때 사서 조금 비쌀 때 파는 전략들이 괜찮긴 한데 젠백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패턴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하고 맞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는 종목을 따라 사시는 건 일단 좋지 못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정도가 되면 GV1001 최장암 3상 치료제 임상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요. 결과를 발표를 한 이후에 판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젠백스 현재 시총이 1조입니다. 1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낸다고만 하면은 예전에 셀트리온이 보여줬던 상승세를 젠백스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시총 한 4천억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5조가 넘을 때까지 가는 동안 뭐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도 많았고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실제로 셀트리온이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젠백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적자죠. 젠백스 가지고 있는 돈은 조금 있습니다. CB 발행하면서 미국 쪽에서 한 4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것도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현금 나쁘지 않은 데요. 일단은 기존에 젠백스가 말을 하고 있는 최장암 치료제 GV1001이 판권 계약이 분명히 체결이 돼야겠고요.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FDA 3상 그리고 폐암 3상 치료제에 대한 이견들도 임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와주면 좋겠고요. 또 3상이 1년, 2년 안에 끝나서 그것도 판권 계약이 체결이 되겠고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젠백스는 실적이 나오면 4조, 5조, 6조 예전에 미국에서 한 200억 정도로 시작해서 거의 100조까지 간 회사가 있죠. 신약 하나 개발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적이 나오면 가져가시고요.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날 당장이라도 파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월, 11월 사이가 분기점이 될 텐데 10월, 11월 사이에 젠백스 판권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한번 자세히 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회사 굉장히 좋죠. 패러다임이 변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파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수치상 확실히 늘어나주고 있고 이 늘어나는 수치만큼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라홀딩스도 거의 마찬가지인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실적이 되는 회사들 쭉 들고 가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대형주 쪽으로 돌아설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파라다이스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요. 낙폭이 과대했던 건설이나 화학, 철각 쪽 섹터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SM이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만원대에 조정받고 2만원대도 갔다 4만원대, 3만원대 갔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SM이나 컴투스 주가는 다 6만원, 5만원 다 넘어서죠. 성장성 있는 것들은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가는 종목 따라서 지금 2개 정도는 제가 볼 때 잘 찍으셨어요. 근데 잘못 찍어서 거꾸로 가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젠백스랑 파라다이스까지 또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요. 상담 잘 받았다 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무료 문자 이용해서 네. 보내주시기 박성일 바랍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꼭 정태근 전문가님 봐주세요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5391님께서 LG 디스플레이 28,55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좀 더 가져가도 될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오늘 거래되는 가격대가 이분께서 사신 그 가격대네요? 네. 예. 난 저한테 하고 싶다 그러길래 예전에 한 36,000원에 물려서 전화하시면 그분인 줄 알았어요. 예. 한 분만 있은 거 아니세요? 예, 일단 LG 디스플레이 예전에 네. 많이 상담을 해드려가지고 저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은 갖고 가시고요. 제 의견과 좀 반대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정도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가져가야 되냐면 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2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될 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충당금 때문에 적자가 됐죠. 근데 이번 분기에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자, 독일에서 독일인가요? 지금 이제 가전 전시회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LG전자가 사활을 걸고 내출시한 게 뭘까요? OLED TV, 55인치 OLED TV, 삼성전자보다 먼저 내겠다. 사활을 걸고 지금 현재 출시를 했죠. 출시가 아니고 가전 전시회 출품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TV가 나오게 된다면은 LG 디스플레이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왜? LG전자를 통해서 LCD 패널을 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LG전자를 통해서 OLED TV가 팔려 나간다. 이런 시나리오 지금 현재 LG전자에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LED 패널을 말씀드렸는데 55인치 LED 패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LG전자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나오겠죠. 회장님 폰인가요? 옵티머스 진가 하여튼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활을 좀 걸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가져갈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차트 간단히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보기에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3만 원 부분에 어떤 물려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대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감내할 수 있다면 저는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3만 원 돌파할 때 다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갖고 가보고 싶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끝내주셨네요. 예. 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매수가 69,000원의 비중이 60%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69,000원 정도에 사셨다고 하면 네. 일단 조금 물리신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인터플렉스는 그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터플렉스의 사업 구조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FPCB 업체들이 굉장히 난립을 했을 때 인터플렉스는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주가가 3,000원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에 대한 수익을 모두 다 누렸죠. 삼성전자랑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 기존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인터플렉스가 거의 모든 물량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 30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 차트를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많이 왔다는 건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시총 1조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1년에 한 1,000억 조금 못 미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PR 대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데 원래 IT 부품주 한 13배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여기서 이제 인터플렉스가 더 가려고 하면 스마트폰이 더 팔려야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더 팔릴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은 4가 가장 흥행을 했고요. 갤럭시는 2, 3가 더 팔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여기서 더 커지지 않고 태블릿 PC 시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태블릿 PC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스마트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아주 조금 더 늘어나거나 조금 뺏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플렉스가 시총 1조를 넘어서 2조, 3조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좋다 하니까 정말 좋은 줄 알고 사시는데 사실은 좋을 때 떠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원화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1120원 정도를 지금 뚫고 내려가는데 QE3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수출 비중 70% 넘는 인터플렉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빠져나오고 지켜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인터플렉스 환율 흐름까지 꼭 짚어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예, 내가 상담받는 종목 100조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 네. 상담해 드릴 수 있을까 좀 고심을 한 끝에 정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상담 받으셨던 종목들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시간 AS 시간인데요. 네. 1주 후에 이어갈게요. 예,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 연결이 됐던 시청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를 알아볼 거거든요. 연결해 볼까요? 그 전에 예. 지난주 두 분의 종목 AS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네, 매수하신 거 22,500원의 비중 20% 의견 매수하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매수가 7,990원에 비중이 30%. 박성일 연구원님은 손절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두산인프라코어 정태근 팀장님이 상담해 주신 종목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문의 주셨던 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그때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가 2만 원 뚫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문의하셨었어요. 예. 예, 그때 팀장님께서 어떻게 의견 주셨었나요? 하고 계세요? 예, 보유하라고. 예, 그러셨었죠. 지금 들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바로 좀 통화 좀 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통화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종목을 좀 사시고 난 다음에 많이 빠져갖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세요. 예. 긍정적으로. 자,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잘 보세요. 지금 미국 쪽에 부양책 나왔고 유럽 쪽에 부양책 나왔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때가 중국이겠죠. 예. 근데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서 부양책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제조업 쪽으로도 부양책이 있겠지만은 내수 쪽으로 있죠. 철도라든지 그 SOC라고 해갖고 사회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유럽하고 미국 쪽은 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요. 지금 은행업종하고 건설업종하고 지금 팍팍 튀죠. 조선주하고.
예, 예. 튀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만 나오면은 SOC나 철도에 대한 민간 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중장비 수요에 대한 얘기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요 종목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그것 그러면- 때문이라도 예. 요 종목은 일단은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유 의견 드린 겁니다. 예, 예. 그러면 22,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22,000원 가죠 이거는. 예. 지금 2만 원인데요. 뭐. 예.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22,000원까지 가려면은 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 부양책리가 내일이라도 당장에 나오면은 요건 일주일 안에도 갈 수 있는 가격대예요. 아, 이해되시죠? 예, 근데 예, 예. 그것 그러고 조금 예. OCI 요거 좀 봐주세요. OCI가 한 20% 있는데 이번 28만 3천 시간은요, 원에. AS를 해드리는 시간이라 종목 상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겠어요? 아, 그래, 예. 예. 좀 아쉬워서 어떻게 예. 이거 AS만 제가 해드려야 돼서 오시안은 조금 다음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나오니까 그때 봐드릴게요. 예, 예, 예.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시간이 예. 많이 없어서 오늘은 두산 인프라코어만 AS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예. 의견 잘 들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럼 22,000원 갈 때까지 들고 있어 볼랍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정대현 예. 정관님 감사합니다. 네. 별표 보내주세요. 예. 예. 고향분이라서 엄청 반가우셨나 봐요. 예.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분 더 AS 있으시죠? 네, 예.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네. 연결이 되셨습니다. 아, 연결됐습니까? 아, 예. 네. 지난주에 아, 종목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하나마이크론이었죠. 예, 굉장히 이뻐하시네요. 하나 마이크론 들고 계시죠? 예. 네, 매수가 7,990원에 비중이 30%. 박성우 연구원께서는 손절해라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손절하셨어요? 아유, 너무 손해가 많아가지고, 아직 손질을 못했습니다. 네, 아직 들고 계세요. 예, 예. 네, 또 지난 거래일에 저희가 상담드렸을 때는 6,220원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오늘 또 6,200원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박성우 연구원님과 통화하시면서 다시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손절 안 하셨네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난감해 안녕하세요. 하시는데요. 네, 일단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네. 하나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데 기간이 예. 문제인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사이클이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는 의견들이 있고 바닥권에 아직도 진입 중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주 매출처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D램이나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나 마이크론이 앞으로 반등을 하는 데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이 손절이 어렵다고 하시면 들고 계시면 매수하신 가격대는 분명히 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워낙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예, 독점적인 기간이 기술을 네. 얼마쯤 걸릴까요? 한 시간은 1에서 제 2년 정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하나마이크론은 당분간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 장세 쪽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죠. 관련 업종 모두가 분쟁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유럽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제조업 경기 지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실수요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전방 산업이 올라가야 패키징을 하는 후방 산업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은 길게 봤을 때는 1년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기간은 관계가 없는데. 예, 그러면 들고 너무 계시면 제가 매수하실 빠져있으니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저번에 못하신 것 저기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 애플하고 어떤 소송 때문에 갑자기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때 뭐 덩달아서 그런지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기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얘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예. 이유는 모바일 사업부 쪽에서 수익이 예.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인데 반도체 사업부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예. 네, 전자가 저는 빠지면 아까 IT 부품들은 개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삼성전자를 무서워서 말씀하시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서 더 올라가서 150만 원, 170만 원이 실제로 된다고 해도 하나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는 거의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야만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텐데 디램이 일부러 회복을 못하고 있죠. 지금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역마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뭐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제가 홀딩하고 갈까요? 본인이 이제 장투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손절을 하시고 분명히 대형주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기간 손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를 잘 팔지 못하시는 성향이다라고 하면 그냥 중장기 투자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기간이 있으시다면 들고 가도 뭐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예, 참고를 해보시고요. 최종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종목을 끝까지 책임져드리는 종목 퀵서비스였습니다. 자, 오늘 퀵서비스는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동해와 서해 중부 전해상에 태풍조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제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서울에는 내일 새벽까지 초속 17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원도도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많이 내려 산사태나 침수 등의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충남과 전남, 경상도와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서해와 동해남부 전해상에는 낮 12시를 기해 태풍 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태풍 대비와 복구에 가용 자원을 다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비우량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BB 플러스 이하 투기 등급 기업의 등급 하향 조정이 10건, 부도가 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투기 등급 분석 대상 82개사 중 20%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부도 처리된 업체는 네이처글로벌, 동양텔레콤, 세계투어, B&B성원 등이고 신성솔라에너지, KIC, 인스프리트 등은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투기 등급 기업 중에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곳은 대봉LS 단 한 건이었습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등급 상승은 대기업군에 한정돼 있고 중소기업군은 하락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중심으로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어제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 원장과의 단일화는 국민적 여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후보는 오늘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 후 대선 후보 첫 공식 일정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일자리만한 복지 정책이 없다면서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성장의 결과도 일자리여야 하고 경제 민주화의 성과도 안정된 일자리로 귀결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에서 7.6%로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8%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6%로 6분기 연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데다 수출 역시 2009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해 있어 경제 구조 조정과 발전 방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판젠핀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며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판 주임은 그동안 중국은 투자와 수출 확대에 기대 성장을 이루어왔다면서 이러한 모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또 블로그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비바람 속에 날씨는 어두컴컴하고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네. 또 태풍해가 통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는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